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2023년 준비한 새로운 코너 스모킹건 형사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형사전문 변호사 노경중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뤄봤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주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 시간도 성범죄 사건을 한번 다뤄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직장 내 뭐 알고 있는 사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처음 보는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이게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게 사실은 고소를 당하면 네. 혹은 고소를 하러 갈 때? 네. 뭐 이런 두 가지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변호사를 만나러 와야죠,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잘 반박하느냐 이걸 넘어서 우리 쪽, 그러니까 의뢰인 분이시죠. 이 가해자, 피의자인 분도 자기의 주장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미 뭐 예를 들어 피해자가 따지니까 뭐 이유 여하 불문하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했다던가. 그치. 네네네네. 내가 혐의 사실을 부인한 네.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네. 인정해버리는. 네네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미안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미안해. 그렇기는 한데 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백한 CCTV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둘이서 뭔가를 좋아서 한 것 같은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서로 간에 약간 진술에 누구 말이 맞는지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음에 잘못을 시인하거나 했던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제 이런 사건화가 되기 전에 유도 신문을 받으면 뭐 이게 특별히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약간 동조하는 것 같은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이 뭐 예를 들어 녹취를 딴다던가 그래서 약간 자기가 원하는 결론 각색을 할 수 방식으로, 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화해서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했을 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녹취를 당하시면 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야, 참, 이 알만한 사이에서도 네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네네네. 알만한 사이에서도 네네. 그렇게 조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사례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랑 네네네. 이제 있었던 성범죄 사건들이거든요. 여기에서도 각각의 사건별로 어떤 결정적인 단서, 스모킹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램핑장입니다. 20대 남자가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네요. 같이 고기도 먹고 술을 마시며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호감 어린 눈빛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피의자도 함께 따라 나섰는데요. 글램핑장에서 화장실이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서로 손도 잡고 껴안고 하면서 술 기운에 화장실로 가는 길의 가건물 뒤쪽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술 기운 탓인지 성관계까지는 못하고 흙이 묻어서 샤워장에 이동했습니다. 샤워장에 갔더니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그 피해자분은 피의자를 이제 정말 뭐 예를 들어 준강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당했다고 한다던가 이게 아니라 정말 강압적으로 관계를 당했다고 하는 강간으로 고소를 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글램핑장에 왔다가 이제
뭐 피의자분 말씀대로면 사실 피의자분하고 약간 바람을 피운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랬던 상황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결국 샤워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조우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 남자친구가 피의자한테 여기서 지금 같이 뭐 하고 있는 거냐 했을 때 피의자가 핸드폰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너무 당황해서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리는 뜬 상황이었죠. 근데 나중에 고소됐다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좀 황당하네요. 네네. 아니야, 뭐 황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스모킹건을 가지고 보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성범죄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물론 피의자분의 말씀이 정말 100% 진실인지는 저희는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사안은 정말 변호의 난이도가 극에 달하는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본 사이지 않습니까? 네. 서로 뭐 주고받은 뭐 메시지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없고 CCTV. 그 이후에 연락한 적도 없고요. CCTV는 당연히 없고 제3의 목격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가는 것까지는 그 지금 피의자분의 같이 동행했었던 친구분이 계셨지만 뭐 서로 그냥 기분 좋게 술 마신 거 가지고 관계까지 용인했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 나가서 샤워실로 이동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는 사안인 거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안이고 그럼 이거의 결정적 단서 네네. 스모킹건은 뭐예요? 일단 이 사안을 이제 딱 들었을 때 어려운 사건이겠구나라는 건 바로 직감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뭐 정말 말 그대로 뭔가 단서를 찾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정말 처음 본 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거는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봤더니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이 글램핑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 쪽으로 간다고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샤워실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제 서로 간에 좀 건물 뒤편에서 관계를 시도했다가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샤워장으로 갔잖아요. 그 동선을 보니까 정말 외져서 어떤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지금 이 여자분은 내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당했다 이러면 뭐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피해자분의 주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강압적으로 당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당할 때는 뭐 못하셨겠지만은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소리를 내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선이었습니다. 예, 실제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사진으로 찍고 그 뭐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동 경로에서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도저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력과 강압에 의한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 지금 남자가 무슨 흉기로 위협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위 말해 그 사건 현장의 특성상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일단 1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그렇게 했음에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자료를 내니까 경찰도 좀 고민해 보겠다 하더니 검찰에다가 혐의를 있는 걸로 넘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해자 진술을 100%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겨버리니까 이제 검찰에 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어떻게 할 거냐. 사건이 넘어가고 나면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사건이 커지는 거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수사 단계에서 잘 막는 게 중요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최후의 카드로 빼낸 거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자, 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조금만 경험이 있고 이런 성범죄 사건을 해보신 변호사님이시면은 거의 99% 거짓말 탐지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의 그 검사 결과가 결코 신빙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확인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 뛰는 거. 예, 뭐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 안 합니다. 아, 수사기관에서만 진짜요? 활용하는 거예요. 법원에선 그걸 유죄의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뭐 무죄의 증거로도 제대로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정도로 거짓말 탐지기가 사실 완전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먼저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겠냐고 물어봤어요. 아. 네, 해보겠냐라고. 그 검찰에서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증거로 유죄로 충분히 판단이 할 수 돼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죄로 판단이 되면 거짓말 탐지기 안 하고 그냥 재판에 넘기면 돼요. 그쵸. 근데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한테 쓰는 건가요? 아니요, 양쪽에 다 물어봅니다. 네. 네, 양쪽에 다 물어봐요. 근데 물어봤다는 거는 일단 수사기관도 지금 약간 의심하고 있다. 고민하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사안이. 어.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원래 이 사건 말고 다른 걸 먼저 일반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론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원칙적으로는 안 하고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이 사안이 애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희도 아무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심될 만한 그 당시의 사건 현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한번 우리의 주장을 믿어줄 거다라고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 일반적인 사건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만약에 이분이 이게 유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입는 분이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네네.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크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게 네네. 이 성범죄는 형량보다 더 중요하게 꼬리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뭐 당연히 이분은 직장에서도 잘릴 수밖에 없는 분이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여간 좀 잃는 게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확실하다. 나는 정말로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는 다 말씀드렸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아무리 진실로 본인이 생각해도 거짓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짓으로 나오면 검사는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이분은 이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시하셨고 그래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진실이 나왔어요. 이분의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그 피해자와의 관계가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진실이 나왔어요. 그 피해자도 그런 거짓말 탐지기 하나요? 그분은 안 했습니다. 그분은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기소 이유를 보면 요 지금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온 거 하고 저희가 낸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물어봤나 봐요. 근데 피해자 좀 진술이 약간 엇갈렸군. 애매하다고 이렇게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2개로 무혐의 처분을 해준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 사안도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고도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처럼 이분처럼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큰일 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 하셔야 될 수도 있다. 통상의 성범죄 변호사님들은 거짓말 탐지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사안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그 2가지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어요. 네네. 처음 보는 분하고 네네네. 글램핑장에서 맞습니다. 아찔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죄를 받고 이런 경우에 물론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피의자의 주장대로면 피해자가 무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왜 무고를 하는가? 왜 그랬어요? 그 무고 이유 중에 이제 사실 이 사안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 남자친구.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지금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엄한
집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관계한 거를 좀 들켰다든가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들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합의하에 했다고 말하면은 이제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당했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뭐 사실은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무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사실 노 변호사님의 사건 파일을 읽다 보면 이제 억울한 경우들이 꽤나 있는데 네네. 이제 그래서 아마도 무죄 전문, 무혐의 전문 변호사가 되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고소 당하면 찾아와야 된다. 이런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네,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